여러분들 물을 마시다 보면 어떤 물은 여기서 탁 걸리는 물이 있고 어떤 물은 잘 넘어가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에도 성질이 있을까요? 물에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의 캐릭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가 책을 보면 20몇 가지의 물이 있어요. 거기에 국화수, 정화수, 또 뭐가 있죠? 또 지장수, 뭐 하여튼 있어요. 20몇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있죠. 국화는 국화 밑에서 이렇게 하고 새벽에 처음에 정화수를 떠서 먹으면 뭐 몸이 맑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어떤 물을 마시면 눈이 밝아지고 또 초가집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근데 그 물들이 파장이 다 다르고 클러스트가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글 읽었을 때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다 어디 있어. 물이 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물이 성질이 다 달라요. 특히 여기에서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살았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때와 정말 짜증나 젠장 막 이렇게 할 때와 이 물의 성질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수분을 토대로 한 보통 식물이나 밥만 가지고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요. 밥에 한쪽 밥에는 욕만 엄청 하는데 한쪽 밥에는 거기에 사랑, 이야기, 감사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럼 이 양쪽 밥이 곰팡이를 피는데 이쪽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고요. 이쪽 밥은 새카만 곰팡이가 핀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듣지? 사랑의 미워 이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물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베토벤의 어떤 노래나 모차르트의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물에게. 그러면 얘네 물이 육각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에 그 뉴에이지 곡이나 락이나 일반 재즈들을 들려주잖아요. 이게 오각 사각으로 바뀐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1권, 2권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이 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물을 마실 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물을 주셔서 이런 기도 한마디를 하고 마시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이런 물을 이 소중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다니 이런 감사의 표현 하나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곳들을 다녀왔어요. 물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물이 건강에 좋은 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 가장 좋은 물은 무조건 어떤 것을 막론하고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미네랄이 충분해야 된다. 미네랄이. 세 번째는 물의 입자를 플러스라고 해요. 물 분자를. 그럼 이 물 분자가 작은 물일수록 우리 몸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이 물에도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산소가 있죠. 이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 거를 먹거나 뭔가 독소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반응하는 반응 체계에서 물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산소 작용을 하고 해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작은 물이 왜 중요한지, 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그 물을 떠놨을 때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작은 기포들이 많은 거. 네, 그거를 보통 물 분자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밀입자처럼 이렇게 분자화돼서 우리 세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물이라고요. 그런데 지구 물리학자들은 이 자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지구의 자력의 세기가 500년 전에 그 자력과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급처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반대로 유해 전파는 매일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유해 전파들이 점점 증가한다고요.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의 화합물이고 그 이외에 여러 물질들이 녹아서 그 외곽 전자, 즉 원자의 가장 외측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서 이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서 녹아 이제 이온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바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생기면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이제 탈수 현상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그러죠. 그런데 이때 물 속에 수화라는 이 녹아있는 물질의 분자 혹은 이온이 그 주변에 몇 개의 물 분자를 끌어당겨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한 덩어리 같지만 또 따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개체 수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혈액 보면 아시죠? 한 방울을 찍어서 봤지만 글사레스 위에서 그게 몇 방울 정도가 됐나요? 몇 천만 방울 정도가 이렇게 슬라이스 위에 있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그런 집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되게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측정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서 정말 그 백혈구가 작은 사람이 있고 백혈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나 어떤 외부의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백혈구가 커지고요. 왜냐면 백혈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혈구가 정상적인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사실은 물의 분자가 큰 게 좋지 않아요. 물의 분자가 큰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물의 분자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을 시작으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이 힐링 센터 내에 전체 다 좌우 하수구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순수 되게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많게 되면 물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이 끼어들면 물 분자 입자가 달라지고 커집니다. 근데 인체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불필요한 화학 물질을 체외로 계속해서 배출시켜요. 이것을 해독 시스템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작은 클러스터의 순수한 물만 우리 몸이 선택을 해서 이 작은 것만 세포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물들은 사실은 다 활성화된 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수가 물이 되게 부드럽죠. 그 연수가 비가 돼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쏟아져서 낙엽과 낙엽 사이로 나무 사이로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좋은 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선을 통과해서 오염되거나 불필요한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다시 원래의 물로 바뀌는 거죠. 이래서 이제 환원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의 물은 우리 비가 내리면 정화가 돼요. 원래 물은. 그런데 지구에서 방출하고 있는 자력선을 받고 흘러내려가서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두면요. 어싱 하죠, 우리가. 어싱. 어싱을 왜 할까요? 자력선의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내 몸속에 전자 파장을 보내려고 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도 하고 TV도 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생겨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터치하는 손으로, 그래서 제가 아토피 있는 친구들에게 자꾸 핸드폰 많이 하지 말라는데 그거 만지는 이게 있잖아요. 이 손끝으로 만지거나 손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파장들이 다 그대로 여기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정말 잘 안 나와요. 되게 오래 간다고요. 핸드폰만 안 써도 한두 달이면 해결될 수 있는 아토피 환자가 한 6개월에서 1년 가도 그만큼도 치료가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보면 거의 오각수나 사각으로 형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포 안에 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니까 이쪽이 건조해지고, 뇌에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니까 뇌가 지금 탈수 상태가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생긴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은 어떤 물이든지 반드시 천천히 마신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을 씹어 먹어라. 들어보셨나요? 네, 물을 씹어 먹으라고. 냉수 먹고 체한데 약도 없다고. 네, 물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몸에 무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물을 똑같은 물인데 훨씬 빠르게 먹잖아요. 위와 신장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은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우리 몸에 있어야만 하고 필요한 건데 흡수가 되지 않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분자가 큰 물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몸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물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나 물을 선택할 때 만약에 내가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경치를 포기하더라도 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 분자가 작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효과를 보는 분들이 위장병 환우분들입니다. 거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물을 마시면 굉장히 위가 편해져요. 그럼 위가 부담이 없어요. 약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주의와 많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가 좋지 않을 때 분자가 작은 물이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분자가 크면 여기서 막 얹히는 느낌, 그리고 답답하고 빡빡하고 막 되게 힘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사실 동맥경화가 있을 때 물 분자가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맥경화가 있을 때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 물을 잘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 당뇨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다갈이라고 하는 갈증이 계속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갈증이 있을 때 물 분자가 크면 우리 세포와 물이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와 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즉 세포의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 흡수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도 정말 분자가 작은 물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 소금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국제 고혈압 학회에서 고혈압의 원인이 염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고혈압의 원인이 염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혈압을 우리가 낮추려면 혈관 작용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게 작은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야간이나 혹은 밤중에 호흡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약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이 먹거리를 바꿔줘야 돼요. 우선 몸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알레르기성 체질을 바꿔줘야 되고 산성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만 우리가 자꾸 신경 쓰니까 안 낫는 거예요. 몸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리고 폐와 간을 바꿔주지 않으면 천식은 낫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할 때나 변비가 있을 때 이 분자가 작은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사 같은 경우는 몸에 수분을 필요 이상으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돼요. 설사가 있을 때 설사는 있는데 물을 보충을 안 해준다 그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때 여러분 소금을 좀 넣어서 같이 마셔주면 되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대장에서 수분 흡수력이 저하될 때도 설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설사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름진 식사를 피해 주시고 설사할 때 숟가루 좀 드셔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변비는 몸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장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장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똑같이 섬유질 섭취가 안 돼도 장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 섬유질을 섭취 안 해도 수분이 많은 사람보다
변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